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국가안보전략원이 내놓은 연구 보고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보고서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구상. 여기서 말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대북 구상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재가동하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놓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여기서 내놓은 겁니다. 근데 이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라는 곳은 또 어디냐? 이거는 국가정보원 산하의 연구기관입니다. 여기 이사장이라고 있습니다. 이사장이 과연 누구냐? 이 사람은 바로 김기정이라고 연세대 교수인데, 이 사람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고 후배이면서 또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대통령 비서실 정책자문위원,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19대 대선 과정에서는 문재인 캠프에서 그 싱크탱크 정책 공감 국민 성장, 여기에 또 참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캠프 출신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국정기획 자문위원회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 자문위원회의에서 외교안보분과 위원장을 맡았고, 그 다음에 국가안보실 제2차장에 임명됐습니다. 그런데 임명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난 뒤에 사직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학내 스캔들이라고 그러는데 그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그 사직을 하고 나서 간 곳이 바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이사장으로 갔습니다. 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식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참, 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 보고서는 일단 그 첫 문장 전제부터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지 못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는 갈등에서 평화로 빠르게 전환되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거 전제 자체가 틀렸다고 여기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2016년, 2017년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 대북 압박, 그리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한 김정은이가 그 가장 약한 고리인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도에 얼마나 그 대북 구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약한 고리인 문재인 정권을 딱 잡고서 소위 평화 공세를 했지 않습니까? 그 평화 공세가 과연 김정은이는 정말 이 한반도,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서 나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다, 이런 겁니까? 아니면 이 문재인 정권을 속여가지고 우리의 핵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한반도에서 미군을 몰아내고 미군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고 미국의 핵 우산을 없애버리고 적화 통일을 하겠다, 이런 계산하에 한 겁니까? 그런데 이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겁니다. 평화로 빠르게 전환되었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 현실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당 보고서의 필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2018년에 1차 평화 전환, 이게 평화 전환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일단 쓴 표현이기 때문에 계속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평화 전환을 가져온 요인들은 무엇이었으며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이 요인들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그리고 2차 평화 전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내용을 이 보고서에 담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쇼 또는 이벤트 또는 퍼포먼스, 이런 거는 두 사람 또는 두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진행됐을 뿐, 그거에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무슨 한반도 비핵화에 무슨 진전이 있었습니까? 무슨 평화가 왔습니까? 어쨌습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슨 평화 전환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반도 비핵화, 북한 핵폐기, 북한의 핵포기, 뭐 하나라도 진전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상 비핵화 사기극으로 끝났습니다. 그 비핵화 사기극이라는 것은 이미 그 시작 단계에서부터 이미 그걸 눈치챈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사실상 2019년 2월달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는 이거는 완전히 사기극이었다는 게 다 만천하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겁니다. 그리고
북한은 핵 폐기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은 오로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얘기해 왔을 뿐입니다. 이 조선반도의 비핵화, 김정은이가 정의용 지금의 외교부 장관한테 선대 유운이라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김일성이도 말이고 김정일도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과연 북한의 핵 폐기, 핵 포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미군 개입 가능성 차단, 미국의 핵 우산 제거 뒤 적화 통일, 이게 바로 조선반도의 비핵화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여기에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때 우리의 핵을 포기할까 말까 그때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단 이런 것들이 선결되지 않는 한 북한의 핵 폐기는 없다는 게 바로 북한 독재 정권의 그동안의 줄곧 계속 제기되었던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깡그리 다 무시한 채 마치 뭔가 진짜 평화가 있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게 과연 얼마나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궁금하기만 합니다. 2차 평화 전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해당 보고서의 필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국민들은 그런 쇼에 속지 않습니다. 한미 동맹을 더 공고히 하고 더 촘촘한 대북 감시 태세를 갖추고 대북 제재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북한 독재 정권을 더 옥죄고, 이런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평화 전환을 얘기하고 그렇습니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이거는 무용지물이라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이 스스로를 중재자, 촉진자 역할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에서 우리의 지위와 역할을 스스로 제약한 측면이 있었다고 하면서 향후 다자주의 협상틀이 구축된다면 중재자보다는 이해 당사자로서의 역할이 우리의 이해관계를 관찰하는 데 적합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은 1차 평화전환 과정에서 남북관계에서 당사자, 북미관계에서의 중재자라는 이중 스탠스를 유지하였으나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이중 스탠스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은 반복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한국이 직접 당사자의 위치에 있는 남북관계와 한미관계 병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한반도 중재자, 한반도 촉진자, 이거 누가 얘기한 겁니까? 바로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북한의 김정은이도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판을 했습니까? 뭐라 했냐면, 공교롭게도 이 해당 보고서의 필자들이 이 주장한 당사자, 중재자, 촉진자보다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남북관계를 바라봐야 된다, 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누가 했느냐면 바로 북한의 김정은이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2019년 4월 김정은이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조선 당국은 추세를 봐가며 자고우면하고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돼야 한다. 이렇게 대남 비난을 했습니다. 이전에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하노이 회담 결렬에 대해서 무슨 이너프 굿딜이니 뭐니 이런 얘기하면서 미국에 자꾸 북한하고 어떻게 좀 대화를 계속 이어가봐라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중재자, 촉진자 오지랖 넓게 이런 행세를 할 게 아니라 당사자로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민족의 이익이라는 거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독재 정권 김정은이한테 핵 폐기해라, 핵 포기해라, 핵 생산시설 다 없애라, 핵 관련 인력들을 다 해외로 내돌려라, 이렇게 딱 요구를 하니까 요구에 대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라고 하는 게 과연 이게 북한의 핵 폐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중재해라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북한의 이익을 옹호하라는 얘기입니까? 북한 독재 정권 편을 들라는 얘기입니까? 바로 김정은은 북한 독재 정권 편을 들어서 우리가 핵 폐기하는 거를 막아달라, 미국이 이렇게 압박하는 걸 막아달라, 이런 요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국정원 산하 연구기관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이라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보고서는 또 한국의 대북 정책과 남북 관계를 제약하는 세 가지 주요 요소는 대북 제재. 이 대북 제재가 왜 생겼습니까? 아니, 이 북한 독재 정권이 우리는 물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핵 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그 밖에 대량 살상 무기를 계속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심화 발전시켜가고 있기 때문에, 지들 표현대로 핵 무력을 완성했기 때문에 대북 제재를 지금 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남북 관계를 제약하는 세 가지 주요 요소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한미 동맹이라 그럽니다. 이 한미 동맹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해당 보고서의 필자들은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또 나머지 하나는 정전 체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국정원사나 연구기관에서 나온 연구 보고서에 지금 명기돼 있는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어디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어디 통진당이나 이런 데서 나온 게 아닙니다. 국정원사나 연구기관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해당 보고서는 제2차 평화 전환을 위한 실천 과제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우선은 새로운 북미 관계, 이 북미 관계라고 그럽니다. 북한이 미국보다 더 우선입니다. 북미 관계 수립의 출발점으로서 종전선언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 다만 종전선언과 관련한 미국 및 한반도 파급 영향을 고려하여 기존의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라는 방침은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이것도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까 참 궁금하기만 합니다. 이거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2018년 9월 달에 UN 방문해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느냐. 그때 이제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는 하지 않은 북한은 전혀 비판하지 않은 채 북미 합의 정신 운운해가면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강조했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 뭐라고 주장했냐면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설령 대북 제재를 완화해도 북한이 약속을 어길 경우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그만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종전선언은 문 대통령 말처럼 언제든 번복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인데 대북 제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종전선언은 뭐 여기서 뭐 정치적 선언이라는 기존의 방침을 유지해야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미국과 북한의 종전선언은 한반도 정세에 예측 불가능한 변화 이런 거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6.25 전쟁이 끝났다고 한다면 유엔군 사령부는 해체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만약에 북한이 남침하게 된다면 국제사회가 6.25 때처럼 우리 그 전쟁에 개입하기가 어렵다 그겁니다. 유엔군 사령부 해체됐고 다시 유엔군 사령부를 만들기 위해서 유엔군을 파병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만장일치로 그걸 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재현될 수가 없다 그겁니다. 북한의 남침 규탄 대북 제재 유엔군 파병에 관한 결의안 이거에서 만약에 친북 성향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해버리면 무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종전선언은 북한 입장에선 그동안에 그 적화 통일의 걸림돌이었고 장애물이었고 눈의 가시였던 주한미군 철수 주장의 유용한 논리로 악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북 제재 역시 북한의 기만술에 넘어가서 비핵화 조치 이전에 만약에 해제 혹은 또는 완화 어떤 사람들의 주장대로 완화하게 된다면 차후 북한이 고강도의 핵미사일 도발을 했을 경우에 이거를 제재를 재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거에 또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표를 한 나라라도 던지게 될 경우에는 이거 실현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나중에 번복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다시 제재를 강화하면 그만이라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김정은 옹호성 발언을 하니까 그때 당시에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어떤 기사를 내보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 됐다는 제 기사를 보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해당 보고서 필자들은 또 무슨 주장을 했느냐? 남북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군사적 긴장 완화가 북한의 경제 건설 노선을 추동하여 비핵화 진전에 기여한다는 점 등의 논리로 미국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거 딱 문재인 정권 주장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에 4년 동안 횟수로 5년 동안 주장해왔던 거 결국에는 아무 효과도 없었다는 게 입증된 거 그 주장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뭐라고 했냐면 미국에 대한 자율적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면서 중국과의 유대 강화를 주장을 했습니다. 현재 세계가 미중 양강 구도 냉전으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미국의 동맹국인 우리한테 중국하고 더 가까워져라 이런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전략적 동반자로서 한중 외교 국방 차관급 회담 등 고위급 대화를 정례화하여 한미 동맹 대화 병행 발전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의 논의는 일단 경제 이슈와 안보 이슈에 한정하지만 2+2 회담을 정례화하고 경제 외적 이슈를 다룬다는 점만으로도 대미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일종의 협상력을 가질 수가 있다. 미국에 대해서 협상력을 가지기 위해서 미국에 대해서 어떤 자율적인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중국하고 가까워져야 된다. 중국하고 무슨 이런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이런 회담을 정례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공감하십니까? 이게 과연 설득력 있는 이게 과연 국정원사나 연구기관의 연구위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세금으로 월급 받아가면서 할 수 있는 소리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테러 집단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 그 사태를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나중에 미국과 관계가 나빠지고 미국과 멀어지고 한미 동맹이 와해되고 그랬을 경우에 과연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카불 공항 그 탈출 장면들을 보면서 뭐 이렇게 말로는 표현 못하겠지만 느끼는 게 많이 있었을 겁니다. 1975년 당시 월남의 사이공이 함락됐을 때 그 탈출하려는 사람들의 그 장면, 그게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피부에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그 사태, 그거는 지금 현재입니다. 현실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많은 걸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이런 얘기를 한가하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